우리 지난 시간에 연력학 1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력학 1법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연력학 1법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들아 24시간도 안 됐잖아 아직.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1법칙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 Q는 불러봅시다. 책 보면서 델타 U 플러스 W. 자, 이거 의미 해석을 잘 해줘야 돼. Q는 뭐냐면 가해준 에너지야. 누구한테? 기체한테. 이 기체한테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했느냐. 그래서 에너지를 더해줬으면은 Q가 양수가 나올 것이고, 이 기체로부터 에너지를 뺏어갔으면은 Q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델타 U, 얘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인데 쉽게 생각하면 온도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 다음에 W, 이 W는 원래 의미가 뭐라고 했어? 일이지, 그치? 누가 한 일? 기체가 한 일. 기체가 한 일. 요거 해석 잘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요 단원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그래프 하나 있다 그랬죠? 무슨 그래프? PV 그래프. 자, 오늘 요 그래프를 가지고서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상황을 4가지 정도로 압축한 다음에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V 그래프 그릴 때는 그냥 온도하고, 아니,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반비례하는 그래프 2개를 그려주면 쉬워요, 이거. 그래서 요 선이 의미하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온도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T1인 온도고 밑에 있는 걸 T2 온도라고 했을 때 T1과 T2 중에 누가 온도가 높다? T1이 온도가 높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자,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은 4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은 등압 과정. 두 번째 상황은 등적 과정. 세 번째 상황은 등온 과정. 네 번째는 단열 과정. 자, 이 4가지 상황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기 앞에 등이라고 써 있는데 등의 의미가 뭐지? 같다. 일정하다는 뜻이죠. 일정하다. 그러면 등압 과정, 그러면 뭐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자, 압력이 일정하게 해가지고 변하는 거를 등압 과정이라고 해. 그럼 이 등압 과정을 여기 PV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Y축 값이 압력이잖아. 근데 등압이니까 Y 값이 어떻다? 일정해야 돼. 일정해야 되니까 기체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등압 과정이죠. 요게 등압 과정. 그 다음에 등적 과정. 등은 일정하다는 뜻이고 적은 뭘까? 적. 부피야. 적은 체적, 면적 이럴 때 크기를 얘기하지. 적은 부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적 과정 그러면 부피가 일정한 과정. 그럼 여기 PV 그래프에서 등적 과정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 V를 일정하게. 그치, X값이 일정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등온 과정. 얘는 뭐가 일정한 거야? 온도가 일정한 거야. 자, 온도가 일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이거 그냥 곡선 따라서 오면 돼요. 등온 과정. 이렇게. 등온 과정. 자, 네 번째는 단열 과정. 위에서는 압력이 일정했고 부피가 일정했고 온도가 일정했는데 단열은
일정한 게 없지. 일정한 게 없고 뭐냐면 단열, 열을 차단한다는 거야. 자, 열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여기 PV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면 돼요. 자, 이거 화살표에 얽매일 필요 없어. 화살표. 등압 과정이 이렇게도 변하지만 반대로도 변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두고 등적 과정도 위로 온도가 증가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온도가 감소하는 형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방향에 신경 쓰지 말고 이 그래프의 모양에만 신경 쓰면 돼요. 모양.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과정이 네 가지 과정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은 문제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연력학 1법칙식을 가지고서 이 네 가지 과정에 적당하게 맞게 쓰면 됩니다. 적당하게 맞게. 자,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거지.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어떤 기체에다가 열 에너지를 가해주잖아? 그럼 그 열 에너지가 기체의 온도도 변화를 시키고 그 기체가 일도하게 만듭니다. 지금 약간 애매모호하죠. 그냥 일법칙이 그대로 왔어. 등압 과정은 그냥 요식을 다 생각해 줘야 돼. 가해준 열량도 생각해야 되고 온도 변화도 생각해야 되고 기체가 한 일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등적 과정은 뭐가 일정하다 그랬어? 부피가 일정해. 자,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부피 변화가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요 연력학 1법칙식을 잘 보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여기서 W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었지? P랑 델타 V. P 곱하기 델타 V였어. 근데 델타 V가 0이니까 기체가 한 일이 얼마다? 0이다. 그럼 등적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가해주면 그 에너지는 전부 다 기체의 온도 변화에만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세 번째,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은 뭐가 일정하다고? 온도가 일정해.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얼마? 0. 온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기체에다가 열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그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변화와 기체가 한 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건 온도가 변한다는 거라 그랬죠. 근데 등온 과정이니까 온도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기체에다 열을 가해주면 그 열이 전부 다 기체가 한 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점점 좀 이제 감이 잡히나요? 자, 마지막 단열 과정. 단열 과정에서 저기서 0이 되는 게 뭘까? 단열 과정은 저 연력학 1법칙식에서 어떤 값이 0이 될까? 단열이 무슨 의미야? 열을 차단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서 0 되는 거 뭐야? Q가 0이지. Q가 0이니까 가해준 에너지, 더해지거나 빠지는 에너지는 없는데 내부 에너지가 변한 만큼 기체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자, 등압 과정은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풍선을 따뜻한 물에 넣었을 때 따뜻한 물에 넣으면은 이 풍선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 내부 에너지 변하지.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풍선의 크기는 커져. 커지니까 부피도 커지니까 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로부터 이 풍선에 공급받은 열 에너지는 기체의 온도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기체가 일도 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등적 과정은 어떤 경우냐면 기체가 꽉 막혀 있는 상자에 있어. 크기가 변하지 않는 상자. 그럼 여기다가 Q라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팽창을 못하지. 그럼 그 가해준 열 에너지는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온도 변화로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등온 과정은 어떤 경우냐? 등온 과정은 물 속에다가 어떤 공 같은 걸 넣어놨어. 그리고 이 공한테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그럼 이 공이 크기가 커져. 일을 해. 일을 하지만 얘가 일하면서 이 내부의 온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게 돼요, 이거는. 왜냐?
외부의 물 온도 때문에 쟤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생기는 거야, 이제. 좀 예시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둥온 가정은 가해주는 열 에너지만큼 얘가 바로바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태우 왜 잘 납득 안 되는 거 있어? 예. 어떤 거? 물도 데워지잖아요. 자, 처음에 물하고 그 풍선하고 온도가 똑같은 상태야. 그 상태에서 풍선에다가만 열 에너지를 가해. 그 이 물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온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죠. 바닷물처럼 온도 변화가 없다. 자, 마지막 단열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만큼 기체가 일을 한다. 이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그 탄산음료 탁 따면은 연기 나지. 본 적 있어? 연기가 나는 이유가 뭘까? 온도가 달라져서? 아,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온도 차이 때문에. 뭐 틀린 답은 아니야, 사실은 이게. 그럼 온도 차이가 있으면 항상 연기가 나나요? 자, 탄산음료는 어떤 상태냐면 그 안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요 공기의 기압이 있지.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기압은 몇 기압이라고 얘기하지? 1기압이야, 이게. 자, 1기압이라는 의미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저기 대기권 끝까지 거기에 있는 공기들이 나를 누르는 힘이 1기압입니다. 근데 이 1기압의 힘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물에다 녹일 수가 없어. 그래서 유리병이나 캔에다가 탄산음료, 이산화탄소를 녹일 때 한 3기압 정도의 압력으로 녹여야 돼. 압력을 높여가지고. 그러면 그 탄산음료는 굉장히 높은 기압이지. 자, 얘를 순간적으로 탁 따면은 얘가 바깥으로 공기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튀어나오면서 바깥에 있는 대기압을 밀어내면서 일을 해. 부피가 팽창을 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외부하고 열 출입이 있을까? 누구도 에너지 가해준 적 없죠. 그리고 에너지를 가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도 없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열 가정,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는 공급받지 않는다라는 가정인 거고, 자, 이 기체가 캔 속에 있다가 나오면서 부피가 순간적으로 팽창을 하니까 일을 했어. 자, 기체가 일을 하면 그 기체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돼.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는 온도가 감소한다는 거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일한 만큼 온도가 감소해. 온도가 감소하니까 그 안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응결돼가지고 연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혹시 지구과학 수업 듣는 사람 있나? 지구과학. 지구과학 시간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지금은 안 배웠어?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면은 땅에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 자, 수증기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밑에 있는 공기보다 위에 있는 공기가 더 양이 적겠죠. 적으니까 기압은 어때? 맞아요. 기압은 올라갈수록 낮아지지. 자, 기압이 낮아진다는 건 이 기체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올라가면서 팽창한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공기라는 애는 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열재 종류도 잘 보면은 그 속이 진공이거나 아니면 공기로 많이 채워져 있을 거야. 스펀지나 이런 것들. 공기는 기본적으로 열 전달을 잘 못 시켜.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서 주변으로부터 열 출입이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올라가면서 얘가 기압이 낮아지다 보니까 팽창을 해. 팽창하면은 이 기체 입장에서는 밀고 갔으니까 일을 한 거지. 일을 했으면 이 기체는 에너지가 어때야 돼? 줄어야 돼. 줄어드니까 그 안에 있던 수증기들이 응결돼서 구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등압, 등적, 등온, 단열 문제 상황에서 어떤 기체에다가 이러이러한 변화를 주었다라고 했을 때 요 네 가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되는가 그거 먼저 따져주고, 그렇다면 PV 그래프를 그리면 어떠한 모양이 될 것인가 그거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열역학 일법칙식에다가 잘 적용만 시켜주면은 요번 단어는 사실 역학보다 쉬워요. 그러면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래프 나오면 항상 했던 거 있지? 뭐 했었어? 그래프 나올 때마다? 길기압 왼쪽.
그렇지. 이 그래프의 기울기하고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찾았죠. 자, 한번 해봅시다. 얘는 PV 그래프,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인데, 부피는 단위는 어떤 거 쓰면 좋을까?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얘는 사실 알고 보면은 부피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지. 길이를 3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길이의 단위는 미터인데 얘를 3번 곱한 세제곱미터의 단위가 나오면 되는 것이고, 압력은 단위가 뭐죠? 압력의 단위 어제 했었는데 뉴턴 퍼 제곱미터. 자, 단위가 이렇게 됐었어. 그러면 기울기 단위 한번 계산해 보자. 기울기의 단위 어떻게 계산하지? 세제곱미터 x축 아니 제곱이란데 x축분의 Y y축의 단위 하는 거였죠. x축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y축의 단위는 뉴턴 세제곱미터 뉴턴 퍼 제곱미터.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뉴턴 퍼 미터 5승 나오지. 이런 단위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 안 합니다. 이런 단위 없어요. 길이를 5번 곱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이야.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면적의 단위 계산해 보자. 어떻게 했어 이거는? 곱해요. 그렇지. x축하고 y축하고 곱하죠. x축의 단위 뉴턴 퍼 제곱미터 미터 3승, y축의 단위 뉴턴 퍼 제곱미터 뉴턴 퍼 제곱미터. 그러면 이거 단위 뭐 나와? 뉴턴 뉴턴 미터 나오지. 이거 익숙하지 않나? 이 단위는 뭐하고 같다? 쓰지 말아야지. 뭐랑 같다 이거? 줄과 같다. 줄은 뭐의 단위야? 1의 단위죠. 그래서 PV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게 1이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등압, 등온, 등적, 여기 단열. 이 중에서 X축하고 면적을 만들지 않는 변화는 누구야? 등적 등적 과정이죠. 이건 X축하고 면적이 없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할 때 한 1이 0이다라고 했잖아. 자, 요 정도 개념만 설명을 하고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 부족한 거 더 설명해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4페이지에 개념 확인하기부터 같이 살펴보자.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팽창할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압력과 무엇의 변화의 곱과 같다? 자, 다시 앞에 봐봐. 나 봐봐, 너.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잘 봐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물어봤지? 자, 기체가 한 일 어떻게 구했어? P 델타 V잖아. 그러면 다시 문제 보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압력과 무엇의 변화의 곱과 같다? 부피의 변화의 곱과 같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비례한다. 자, 우리 교재 42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거기 왼쪽 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을 거야.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기체의 분자 수에다가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기체의 분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너지는 높아지고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이 단원에서는 기체 분자의 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 운동 에너지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기체의 절대 온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체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운동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지. 활발하게 운동하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기체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와 관련이 있고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절대 온도라는 거. 절대 온도가 뭔지 알아 근데 혹시? 절대 온도? 응? 대충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온도 체계는 무슨 온도라 그러지? 섭씨? 섭씨 온도라 그래요. 섭씨 온도. 자, 섭씨 온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물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물. 온도계를 만들었어. 눈금이 없는 온도계. 온도를 점점 좀 낮추다 보니까 딱 이 온도일 때 물이 얼어요. 그래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라 하자. 반대로 물의 온도를 점점 높이다 보니까 이 온도에서 물이 끓었어. 그래서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라 하자. 그래서 이 사이를 백등분한 거죠. 이해돼? 과학자들이 궁금해졌어. 온도를 점점 높이면 몇 도까지 올라갈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너네 생각에는? 거의 무한. 무한대까지 올라가요.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 어디까지 내려갈까? 멈출 때까지. 몇 도? 영하 273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영하 273도는 에너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를 절대온도 0켈빈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게 절대온도죠. 절대온도 0켈빈이고 이 절대온도의 눈금 간격은 섭씨온도의 간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0켈빈이 영하 273도야. 그러면 0도씨는 몇 켈빈이야? 273켈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연력학 단원을 공부할 때는 항상 섭씨 온도가 아닌 절대 온도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에너지 값이 기준이기 때문에. 옛날에 샤를레 법칙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울 때도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이런 거 안 배웠어? 273이라는 숫자 익숙하지 않나요? 그리고? 배운 것 같긴 하지, 그렇지? 왜냐면 영하 273도가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온도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거. 자, 두 번째 문제.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이상기체 1000주례를 가했더니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400줄만큼 증가하였다. 기체가 이를 구하시고. 자, 우리 앞에서 연력학 1법칙 배웠잖아. 식 한번 불러볼까? Q는 델타 델타 U 더하기 W. 지금 문제 보니까 이상기체에다가 1000줄의 열을 가했대. 가해준 열량이 얼마? 1000. 그럼 Q가 100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400줄만큼 증가했대. 내부 에너지 변화가 400이야. 자, 문제에서 묻는 거. 기체가 한 일을 구해라. 얼마야? 600줄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그 더하기를 지금 여기서는 되게 어려운 척 하면서 그냥 문제로 낸 거야, 이거. 1000 빼기 600, 1000 빼기 400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잖아, 지금. 자, 다음 세 번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연력학 과정을 고르시오.
부피가 일정한 과정은 뭐라 그래? 등적 등적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과정은 등압 과정. 온도가 일정한 과정은 등온 과정.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은 단열 과정.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과정 중에서 0이 되는 값이 있는 걸 찾아봅시다. 등적 과정에서 0이 되는 거 뭐였어? 1 그렇지. 얘는 한일이 0이지.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뭐가 0이 되는 거 찾는 거냐면 연력학 1법칙식에서 0이 되는 거 찾는 거야. 자, 여기 항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요 셋 중에 하나는 0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등압 과정에서 0이 되는 거. 등압 과정에서는 0이 되는 게 없죠. 얘는 요 세 개의 값이 다 존재해. 등온 과정에서 0 되는 거. 내부 에너지가 그렇지. 내부 에너지 변화가 0. 여기는. 단열 과정에서 0이 되는 거. 열 넣으시면 그렇지. Q가 0이야. 그러면 이 0이 되는 값을 토대로 이 네 개의 과정에서 연력학 1법칙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따져보면은 등적 과정에선 W가 0이니까 Q는 델타 U가 되겠죠. 등압 과정은 그냥 저 그대로 Q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U 플러스 W고 등온 과정은 Q는 W Q는 W. 단열 과정은 0은 델타 U 더하기 W 그럼 봐봐. 첫 번째. 기체가 흡수한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된다. 누구야 이게? 가죠. 흡수한 열은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 사용된다. 두 번째. 기체가 흡수한 열은 모두 외부에 일을 하는 데 사용된다. 다죠. 세 번째. 기체가 외부에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라죠. 이거 다시 쓰면 기체가 한 일은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쪽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앞에 단원은 내가 직접 보여줄 수가 있어. 물체 운동을. 예시도 들기가 쉽고. 근데 이거는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너네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감을 잡아가야 돼. 사실 이 다음 단어는 더 골 때려. 상대성 이론 단어.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 이게 첫 페이지 문제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1번 시작. 오른쪽 그림은 기체가 압력 P만큼을 유지하며 피스톤을 델타 X만큼 밀어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피스톤의 면적은 A이고 기체가 피스톤에 가하는 힘은 F이며 기체의 부피 변화는 델타 V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모른 것만을 무기에서 있는 대로 본 것은 P는 F 곱하기 A다. 압력의 정의를 잘 생각해봐. 압력은 함량적다. 그렇지. 어떤 면적에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는가였지. 이거 아니죠. 제일 쉬운 방법은 단위를 생각하면 쉬워요. 단위. 니은 델타 X가 클수록 기체가 한 일이 크다. 델타 X가 크면은 델타 V가 크다는 얘기지.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델타 V. 얘가 크면 당연히 기체가 한 일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디귿. 기체가 외부로부터 P 델타 V만큼의 일을 받는다. 지금 기체가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 아니야.
자, 힘의 방향 오른쪽, 이동하는 방향 오른쪽. 한 일의 양이 0보다 크지? 자, 기체가 한 일이 0보다 크니까 이 기체는 일을 받는 게 아니고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틀렸죠? 기체가 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부피가 줄어야 돼. 부피가 줄는 건 어떤 과정이냐면 이 기체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힘을 가하는 방향은 오른쪽인데 이동하는 방향은 왼쪽이야. 그러면 일을 구할 때 보니까 마지막에 코사인 세타가 붙잖아. 코사인 몇 도야 이거는? 180도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 경우는 한 일이 0보다 작아져. 한 일이 0보다 작다는 건 내가 일을 받았다는 거죠. 뭐 이과 개그 중에 하나인데 너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자, 봐. 아인슈타인하고 뉴턴하고 파스칼하고 술래잡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술래였어요. 뉴턴이 이제 파스칼은 저기 멀리 숨었고 뉴턴은 안 숨고 잘 보이는 곳에 가로 세로 1m짜리 정사각형을 딱 그리고서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와서 뉴턴 찾았다 그랬더니 뉴턴이 하는 말이 너가 찾은 거 파스칼인데 이랬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게 파스칼이거든. 이래도 이해 못하는구나. 응. 자, 두 번째 시작. 이성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거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을.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온도가 2배가 되면은 내부 에너지도 2배가 되는 거야. 니은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 맞아요. 어떤 공간 속에 기체 분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의 운동 에너지를 다 합한 값이 내부 에너지야. 세 번째, 같은 온도에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크다. 니은 봐봐.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같은데 분자들이 더 많아지면 총합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맞죠? 자, 하나만 더 풀고 끝내도록 합시다. 3번. 중요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잘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뒤에 문제 풀어오면 돼요. 자, 3번 시작. 그림은 피스톤 있는 실린더에 이상기체를 넣고 열을 가했을 때 기체가 1기압을 유지하며 팽창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기체가 흡수한 열량 Q, 피스톤의 담력 A, 피스톤의 밀려난 거리 델타 X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는. 자, 뭐 구하라고 했냐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 구하래. 그러면서 주어진 값이 가해준 열량 나왔고 그 다음에 단면적과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나왔어. 그럼 이거 연력학 1법칙씩 보면 이제 나오겠죠. 자, Q가 얼마야? 5,000. 5,000은 델타 U 플러스 얘가 W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A하고 델타 X하고 압력으로 나타났지. 자, 풀어서 해봅시다. 한 일은 어떻게 구하죠? P 곱하기 델타 V. 근데 P가 얼마야 이거? 10의 5승 곱하기 델타 V는 이거 두 개 곱한 거지?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지? 0.0. 나 이렇게 쓸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 곱하기 10의 3승이죠. 2 곱하기 10의 3승은 2,000. 5,000은 이거 더하기 2,000. 이거 얼마? 3,000. 숫자가 약간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이거
그 0.00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걸로 하면은 계산하기 훨씬 수월해져요, 나중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이거. 그치?